안녕하세요, 아리입니다. 오늘은 6월 생활비 결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이 8월이니까 6월 생활비 결산하기가 조금 많이 늦어지긴 했어요. 근데 안 하고 넘어갈 순 없어서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 음성을 입히기 시작했잖아요. 저는 누가 있으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녹음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 있을 때 조용히 녹음하고 싶은데 은근히 그럴 기회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전화도 많이 해야 될 때가 있었고 6, 7월에 그런 일들도 있고, 그러고 초보 유튜버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하려면 되게 큰 마음을 먹고 이렇게 자리를 잡고 앉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차차 발전하는 모습으로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6월 결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한 달 생활비 예산은 60만 원이고 6월에 지출이 52만 8,340원이었어요. 그래서 7만 1,660원이 남았는데 이게 저도 역대급 흑자를 이룬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너무 놀랐어요. 여기 오른쪽 달력을 보시면 월 초에 매일매일 소비를 하다가 중반부터 이렇게 빈칸인 곳들, 무지출한 날들이 보이잖아요. 제가 이제 앞서 다른 달들을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이런 패턴들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월 말쯤에 되면 예산을 지키기 위해서 좀 더 이렇게 다음 달로 소비를 미루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생활비가 리필이 되고 나면 필요한 것들을 이제 그때 이렇게 사게 되는 거죠. 물론 안 그런 달들도 간혹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 전달에 사둔 것들이 남아 있어서 그것들을 가지고 생활을 하다가 그럼 어차피 이제 이게 다 먹거나 필요하게 되면 다시 사게 되니까 월 초에 무지출 날이 있어도 그 월 중후반부터는 매일 지출하게 되는 거의 이렇게 비슷한 구조로 가게 되더라고요. 어차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최소로 해서 이 안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뭐 항목이나 돈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세부 항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비는 제일 많이 차지하는 항목이고요. 27만 6,260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육아비가 조금 덜 나왔는데 12만 4,340원. 그다음에 뭐 기타, 뭐 건강, 생활품, 교통비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식비를 보면 식재료 비용으로 13만 600원 사용하고 외식비가 8만 1,300원을 썼잖아요. 이게 외식비가 좀 많이 줄어서 지난달보다 식비가 많이 적게 나온 거더라고요. 제가 5월 달에 결산하면서 외식비 원래 예산 10만 원으로 정했는데 11만 4천 원 정도 나왔다. 이걸 줄여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6월 달에 신경을 쓴 부분이에요. 가계부를 쓰는 가장 큰 이유가 이렇게 지난달에 어떻게 소비를 했는지 보고 이거를 반성을 해서 다음 달에는 좀 소비를 줄이거나 이렇게 수정해 나가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가계부 쓰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계부 쓰시는 분들이 이 점을 좀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식비가 4만 8천 원 썼는데 사실 이런 세부 항목들은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는 않아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저는 이제 외식비. 식비를 줄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이 외식비거든요. 이거를 줄이는 게 가장 큰 목적이 있고, 그리고 뭐 제가 장을 보면 그 세부 내용을 다 일일이 적지 않거든요. 그냥 마트에 한번 갔다 오면 장보기 이렇게 해서 가계부에 기재를 해요. 보통 간식은 뭐 과자 같은 것도 있지만 저는 과일 이런 것도 다 간식으로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장 봐 온 거를 따로 뭐 과일 값을 빼가지고 이렇게 넣고 하진 않아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가계부 쓰기가 이제 너무 피곤해지는 거예요. 가계부 쓰기가 힘들고 지속 가능하기가 힘든 게 바로 그런 쓰는데 불편함, 번거로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좀 쉽게 써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원래 잔액이 안 맞아도 상관없어. 그냥 뭐 몇백 원 안 맞고 이러는 건 상관이 없거든요. 그냥 대략 얼마 정도를 내가 여기에 썼고 이제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식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외식비를 얼마나 썼는가, 이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가계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집에서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이 식비고, 저는 먹는 거를 아끼진 않아요. 그 식재료를 많이 사지 않는 이유는 다 못 먹어서 썩어서 버리고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고, 그거를 사느라고 쓴 내 돈이 그냥 그대로 쓰레기가 되는 게 싫어서 조금씩 사고 이러는 거지, 돈 아낀다고 뭐 저과일은 비싸서 못 사겠다 이런 건 안 하거든요. 먹고 싶은 거 먹고 외식 한번 안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제가 치킨을 너무 좋아해서 외식비 참는 게 조금 힘들어요. 옛날에 원룸에서 신혼생활 시작했을 때는, 그때는 정말 돈이 너무 없고 빚만 7천만 원이 있고 어떻게든 이 원룸을 벗어나서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남편 월급날 딱 하루만 치킨 먹는 날로 정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 치킨 먹으려고 남편 월급날을 더 기다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이 월급날에는 무조건 야근을 하면 안 돼. 그날은 치킨을 먹어야 돼. 왜냐하면 저는 그 하루만을 기다린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남편 회사에 일이 있어가지고 그날 야근을 해야 된다, 그럼 대실망. 그렇게 우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한 달에 치킨 뭐 2번도 시켜 먹고 하니까 많이 행복해졌죠. 다음은 이제 육아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비는 전체 124,340원을 썼는데 기저귀 물티슈 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의류잡화 25,000원 있잖아요. 이게 여름 돼가지고 애기 샌들을 뉴발란스에 샀는데 45,000원짜리를 2만원 할인을 받아서 산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IMF님 팟캐스트에 저 출연한 거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앱테크라는 것도 하거든요. 핸드폰 앱으로 이렇게 좀 포인트 같은 거 모아서 물건 구매 같은 거를 하는데, 바로 이 마이 MB라고 뉴발란스에서 만든 앱을 이용해서 애기 신발을 사고 있어요. 물론 신발도 친구한테 물려받고 있기는 한데 옷이랑 다르게 신발은 안 맞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도 운동화를 샀는데 여름에 샌들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이 MB 앱은 접속만 하면 출석 체크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 뭐 8월에 9회 더 접속하면 추가 1000포인트 획득 이런 식으로 해서 포인트가 은근히 잘 모이는 편이에요. 그런데 지금 좀 아쉬운 거는 이게 앱 정책이 바뀌었어요. 전에 애기 겨울 운동화 살 때까지만 해도 내가 포인트 있는 것만큼 살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만 원짜리 운동화를 사는데 4만 포인트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포인트만 써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매장에서도 사용 가능했고 온라인으로도 구매를 할 수가 있었고. 근데 이번에 샌들을 사려고 보니까 정책이 바뀌어서 매장에는 쓸 수가 없고 온라인으로만 쓸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상품 쿠폰으로 전환을 해서 써야 되는데, 포인트 1만 점으로 1만 원 상품 쿠폰을 바꿀 수 있는데 2만 원 이상 구매 시 사용 가능,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2만 포인트를 가지고 2만 원짜리 상품 쿠폰을 사서 애기 이제 45,000원 하는 4만 원 이상인 샌들을 구매하면서 25,000원을 내고 구매를 한 거예요. 제가 이런 앱테크들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혜택을 좀 많이 주다가 점점 혜택을 이렇게 줄여가더라고요. 이용자가 많아져서 그런지. 그런 점이 좀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적절히 이용하면 가게에 좀 보탬이 되니까 이용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 가계부 항목들은 뭐 잘 자라고 중요한 거 아니어서 이제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생각보다 좀 영상이 많이 길어지고 있어서요. 한번 마음 잡고 앉기는 힘든데 또 이렇게 말문 트이면은 또 이렇게 할 말이
많이 늘어나네요. 조만간 7월 가계부 결산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부자 됩시다.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